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4년 12월 6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역시 여러분들 토요일 아침을 열어드리는 MTN의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응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12월 들어와서는 저희가 첫 번째 방송입니다. 그죠? 되게 추워요. 확실히. 제가 방송하면서 제일 싫은 달이 12월하고 1월이에요. 왜냐면 12월하고 1월은 저희가 항상 첫 방송, 생방송을 열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장난 아니게 추워요. 지금도 너무너무 추워. 그래, 여러분들은 전 여러분 부러워요. 그죠? 발음도 안 되네. 지금 집에서 편히 이불 속에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요. 부러워. 하여튼 일단 이렇게 날씨가 춥다는 소리는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왔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올해 주식시장. 그래요. 작년 참 쉽지 않은 한 해였어요. 근데 올해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덜 어려웠다? 좀 전체적으로는 약간은 덜 어려웠다라고 그나마 보여지는 한 해였죠. 그래요, 여러분들. 11개월 잘하면 뭐합니까? 마지막 1개월 때 망치면 말짱꽝이죠? 12월 한 달만 잘해도 11달을 만회할 수 있는 뒤집기 한 달. 여러분들 어떻게 이 한 달 지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전화 주시고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열려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2-1023,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013-3366-8288 지금부터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 반장이 말하는 게 대체적으로 많이 맞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전화 주세요. 제가 또 시장이나 이런 흐름도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팁 드리잖아요. 12월 달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개별주, 중소형주, 12월이니까 무조건 죽고 막 이런 거 아닐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12월 들어왔는데도 개별주 흐름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게 여러분들이 못 읽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좀 방송에서 잘못 읽어드리고 있는 방송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제 생각을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화 많이 주셔야죠. 그래요. 첫 번째 전화 연결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반장님. 네, 반갑습니다. 통화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분당에 사는 최지호라고 합니다. 분당에 사시는 성함이? 최지호. 최지호님. 네네. 반갑습니다. 연세가? 네. 네, 55세입니다. 그래요, 지호님. 제가 오늘 방송 프로그램 처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올해 시장은 작년보다는 좀 더 그래도 난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느껴졌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호님은 어떻게 이 말에 좀 공감하세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락장도 아니고 그냥 지수는 그냥 행보장인데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커서 올해는 좀 어려웠던 장이다. 네네. 그렇죠. 작년하고의 체감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작년하고 올해? 글쎄, 약간 중소형주는 약간 좀 상승한 장이었고, 전체적으로 좀 대형주는 좀 어려운 장인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요. 참 재밌는 이야기면서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잠깐만 얘기해 드리자면, 시장이 나온 김에, 또 이럴 때 또 한 번씩 탁탁 팁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게 작년하고 올해 시장 모습이에요. 작년하고 올해 시장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게 작년. 여기가 올해.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 작년하고 올해 흐름인데, 예. 요 정도로밖에 확대가 안 되네. 예. 여기가 작년, 예, 여기가 작년, 요 구간이, 그리고 올해, 예, 올해 여기가 있는데, 전체 화면을 한번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전체 화면을. 예. 보면은, 분명히, 작년하고 올해하고 참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한 번씩 이렇게, 그죠? 이런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대형주는 더 어려웠다라고 느끼셨다 그랬죠. 네. 실은 작년의 변동성이 올해보다는 더 컸기 때문에 실은 작년이 더 어려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코스피니까. 근데 올해 더 어려웠다라고 체감을 느끼셨어요. 워낙 교과서적이라면은 작년의 변동폭이 더 컸기 때문에 작년에 대형주가 어려웠다라는 걸 느끼는 게 맞는 건데 분명히 교과서적인 거와 틀리다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느끼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지호님이 그 부분을 느끼셨는데 그 부분이 왜 발생한지도 좀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 이제 그 대형주들이 이제 좀 실적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안 좋고, 네. 그래서 주도주 끌고만 지수를 끌고 갈 만한 저 종목들이 좀 빈약하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스타가 나와서 시장을 버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스타가 없이 그냥 어느 정도 똔똔똔똔 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버티게 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되어져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올해가 좀 그랬던 시장이라고 보여지지 않으세요? 대형주들을 위해 보면. 대형주 중에 올해 뭐 어마어마한 스타가 있었나요, 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올해는 실은 대형주의 어마어마한 스타는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의 변화인데, 전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려요. 강의 때도 지금 제가 강의할 때도 이런 말을 많이 하고 하는데 방송에서 나온 김에 잠깐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전에는 대형주 가지고 주식하시기가 그래도 참 쉬웠던 시장이에요. 근데 올해 시장이 그걸 보여줬어요. 어떤 걸 보여줬냐? 대형주 가지고 이제 주식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그림적으로만 따지면은 대형주로 따졌을 때 지수와 연관돼서 생각했을 때는 작년이 올해보다 변동폭이 더 컸기 때문에 작년이 더 어렵고 올해가 훨씬 쉬웠어야 돼요. 그런데 실은 대형주 가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웠다라고 체감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지호님이 지금 제가 말씀 올렸지만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낀 거를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제가 말했던 거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시장이 진짜 틀려지고 있구나.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적어도 가야겠구나라는 거는 좀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그래요. 우리 지호님 어떤 종목들로 갖고 계신가요? 한샘이요? 매수가 얼마예요? 37,800원에 15%요. 예, 또요? 금화 PSC 네. 33,100원에 15%. 예. 나이스 홀딩스. 나이스 홀딩스요. 예. 네. 14,600원에 10%. 예. 신세계 푸드. 예. 104,000원에 10%요.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크게 저거한 건 없네요. 특히 한샘 같은 경우엔 어마어마하게 드셨어요. 그죠? 37,800원 맞아요? 한샘은? 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글쎄,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은 못 했는데, 솔직히. 근데, 뭐, 좀 일찍이 매수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예, 그저 플래그샵을 가봤는데 네. 상당히 좀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90년대 왜 미국에서 이제 홈디포하고 로즈 컴퍼니가 이제 10년간 한 아, 35배 성장하는 걸 보고 한국에서도 뭐 비슷한 뭐 그 정도의 뭐 소비 성향은 아니지만은 좀 성장이 좀 가능하다 생각해서 예수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주식을 오래 하셨죠? 아니 3년밖에 안 됐습니다. 3년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네. 포트나 매수한 거나 전체적으로 비중이나 이런 게, 이게 하루 이틀 하신 분의 모습이 아닌데? 아, 그, 오, 그 자금도 없고 뭐 먹고 사는데 바빠갖고 아유.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뭐 다 수익 많이 나시고 하셨는데, 보니까 신세계 푸드가 그래도 제일 어떻게 보면 수익이 조금 나셔 있는 상태예요. 네, 산지가 조금 얼마 안 예, 됐어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그 뭐 다른 것들보다 신세계 푸드가 네, 예. 제일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다른 건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는 좀씩 낮고 많이 나는 상태라서 신세계 푸드가 제일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지호님한테 그래도 그나마 이 반장이 좀 도움을 드리면 드릴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가시적인 실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주식인데 이제 기대감으로 샀거든요. 기대감이 어떤 기대감? 그 일단은 그 신세계 그 SVN 그 합병하면서 네. 그 영업이익이 연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좀 플러스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식자재 유통이 이제 피코크가 있는데 가서 많이 먹어보니까 하셨네.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성장 좀 150개 그 이마트에 그 유통망만 깔더라도 좀 성장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있고, 메가 그 맥주 있죠? 그 맥주 사업이 조금 뭐 신규 있어갖고 조금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네, 좀 공부 많이 하셨네.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조금 계속 잘 눈여겨 지켜봐야 된다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이게 어떤 쪽으로 어떻게 갈지는 저도 솔직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왜 그러냐? 맞아요. 신세계 푸드 지금 어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특히나 올 여름이었죠. 올 여름에 아주 급격히 급반등을 했어요. 그죠? 네. 이거 왜 급반등하신지 아시죠? 예, 뭐 맥주 메가 사업하고 이런 거 좀 그거보다는 이때 갑자기 합병. 여기 합병 문제. 합병이요. 그거보다 여기 기관들이 이때 갑자기 많이 보시면 이때 확 샀어요. 이때 왜 이렇게 갑자기 기관들이 물량을 확 늘렸냐면 네. 그 당시 이제 신세계백화점이 편의점 사업 진출했죠. 위드미. 예. 그 위드미 때문에. 이 네. 위드미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신세계 푸드가 엄청난 이득을 볼 거다라는 그때 기관들의 시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기관들이 확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때 와 진짜 세네 이러고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봤었는데 결국 신세계가 위드미를 진출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뻔해요. 뭐냐? 백화점 산업이 계속 잘 되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백화점 산업은 어때요? 사실상 이제 성장 산업인가요? 네, 좀 침체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백화점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우리나라 백화점은 이제 성장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특히나 중국 관광객들에 의한 성장 부분 이거 이외에는 성장의 열쇠를 찾기 어렵다. 왜? 웬만한 곳에 지금 백화점 다 지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안 지은 데 없잖아요. 사실상. 예. 결국은 그럼 있는 곳에 뭐 지금 새로운 점포를 진출한다. 이거는 저는 의미가 없어 보여요. 특히나 의미가 없어 보이고 더군다나 이쪽으로 와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백화점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화점은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야 된다라는 업종이에요. 근데 백화점이 성장이 그거 하려면은 결국 점포 수를 늘려야 되는 게 1차적이겠죠. 그죠? 첫 번째 점포.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점포수 이제 웬만한 데 늘릴 수 있다 그랬어요? 이제 거의 없다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없죠? 네. 이제 점포 웬만한 다 차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백화점으로 고객들을 확 늘려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고객을 늘리려 그래. 그런데 고객을 늘리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번에 혹시 겨울 세일 같은 거 기사 보셨어요? 겨울 세일 했는데 네. 매출 안 나와서 난리 났다고. 예. 예. 고객이 안 온다는 소리예요. 그렇게까지. 왜? 국내 고객들은 왜 안 올까요? 엊그저께도 뉴스에 나왔대. 직구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해외에서 직접 뭐 하고 아니면 요즘 인터넷으로 사고 해버리죠. 예. 그래가지고 고객들이 이제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백화점으로 고객들이 쉽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백화점 나왔을 때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파레토라고 혹시 했던 거 기억나세요? 파레토? 네. 파레토의 법칙 기억나세요? 네. 예, 상위 몇 프로가 전체 매출의 뭐 절반을 한다. 그게 파레토의 법칙인데, 그러면 고객도 늘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고객은 누구예요? 해외 고객. 특히 해외면 누구예요? 중국 고객. 그래서 중국 고객에 의한 상승, 이것만을 백화점은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장의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 얘기를 할까?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좀 이게 결합이 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공부시켜드리는 거예요. 공부시켜드리는 거라서 그럼 해외에서의 성장 열쇠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제가 저번에 한번 들었어요. 맞아요. 백화점 해외에서의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백화점이 해외에서의 성장 카드를 잘 못 꺼낼 겁니다. 이걸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우리나라 백화점들 해외에서 왜요? 해외 진출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반장은 아마 해외 쪽으로 진출 쉽게 못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야 무슨 근거로 이럴까? 예. 우리나라 백화점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2000년대 중반에서 후반 들어가면서 해외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롯데백화점이 이런데 해외 쪽에서의 해외 법인이 아주 그냥 실적을 잡아먹는 귀신 중에 하나가 됐죠. 뭐냐? 신세계니 롯데니 우리나라 유통회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유통회사들의 공통점. 뭐냐? 해외 사업을 말아먹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출 안 한 거 아니에요. 했어요. 기억나시잖아요. 여러 군데 막 중국 가게 했어요. 근데 신세계니 롯데니 둘이 경쟁하듯이 해외 나갔어요. 그리고 공통점 둘 다 해외 사업을 말아먹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유통산업들, 백화점이니 이런 데는 해외에서의 지금 쉽게 진출을 못합니다. 왜? 불과 몇 년 전에 나가서 말아먹었기 때문에 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성장 키를 찾아야 돼. 뭐야? 지금 현재 성장 키는 유일하게 사실상 중국 관광객들의 의존이에요. 근데 이것도 글쎄요. 이거 지금 백화점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글쎄 지금 너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세모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글쎄. 그러려면 그 다음은 뭐예요? 새로운 키를 찾아야 돼. 그래서 저도 그때 관심 있게 봤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 어차피 그렇게 되면 백화점은 어떤 키를 찾아야 되는데 성장해서 그러려면 결국 그 중에 하나의 신세계가 어떻게 보면 몸짓한 거야. 그게 신세계 푸드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편의점, 위드미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신세계 푸드의 식자재 유통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그럼 신세계 푸드가 신세계의 어떻게 보면 성장의 천병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거예요. 이제 좀 정리가 더 되십니까? 예. 자꾸 무슨 다른 거 맞아요. 신세계 조선 호텔 베이커리 신세계 무기행 SV인가 그거 합병하고 막 이런 거 그것도 뭐냐 신세계가 지금 성장을 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 성장할 수 있는 키를 신세계 푸드로 몰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성공을 어떻게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분명히 시도는 좋아요. 근데 시도한다고 다 성공하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해외에서의 성장 열쇠 찾으려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시도한다고. 왜?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세계 푸드 분명히 신세계 위드미 해가지고 뭐 이런 걸로 해가 편점해서 이런 거에 혜택 신세계가 푸드가 볼 거 맞아요. 그래서 기관들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과연 신세계의 어떤 그런 성장의 몸짓으로 신세계 푸드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걸로 인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는 아직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더 어느 정도 진짜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와야지 뭐 합니다만 가지고는 저는 평가 못 하겠어요. 예. 해외 나갈 때도 그랬거든요. 합니다. 성공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됩니다.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세계가 신세계 푸드로 해서 성장이랑 키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 진짜 그거 가지고 성공하는 모습이 보여져야지 지금 그 청사진만 갖고 신세계 푸드를 평가하기는 왜? 신세계가 해외에서 안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세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뭐 되게 좋으세요. 포트 다 좋고 한데 문제는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직 뭐라고 확답을 못 드려요. 그리고 우리 지호님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라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나쁘게 보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중도 좋아요. 그러니까 요 비중만 갖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보자고요. 이게 진짜 신세계가 지금 제가 말했던 저런 부분으로 같이 좀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진짜 그게 성장의 열쇠가 나오는지 결과로 그러면 이거는 올라갈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이건 다시 어느 정도 그냥 예, 별 볼 일 없는 흐름을 보일 거다. 예, 뭐 어떻게 좀 동조되세요? 예,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 좀 해결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예, 네. 어디 찾아봐도 없는 자료죠. 네, 예. 아, 이런 얘기는 뭐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근데 맞든 틀리든 이런 걸 좀 말씀드려야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요. 예. 나머지 빨리빨리 할게요. 그만 PSC 같은 경우에는 33,100원인데 15%. 예, 뭐 워낙 뭐 지금 좋은 가격에 잘 사놓으셔가지고 아직까지가 이거 같은 거래 거의 없어요. 아시죠? 예,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너무 적은 게 예, 이 가격에서 뭐 아직 판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아직 이거 뭐 홀딩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이스 같은 경우에도 14,600원인데 10%. 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지금 추세에 살아서 다 가고 있고 비중 10%.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받을 만한 게 없어요. 뭐 비중이나 이런 거 조절을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받을 거 없고 한샘도 뭐 38,000원인데 예, 뭐 이 가격에 사셨는데 뭐 여기구나. 예. 요 가격대에서 사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뭐 요 모습에 정리할 수는 없지,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떤 분한테는 그랬을 거예요. 한샘 혹시 방송 보신 분이 헷갈리실 거예요. 어머 이 반장 저번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요번엔 이래 이런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똑똑히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지호님 같은 경우에 한샘 38,000원에 사셨어요. 38,000원. 38,000원에 사신 분과 한샘을 14만 원에 사신 분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개인 투자자분한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샘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대답 절대 보통 안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한샘을 38,000원에 사신 분과 한샘을 14만 원에 사신 분은요. 죄송한데 같은 한샘을 사신 게 아니에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종목 사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분은 한샘 사셨으면 한 분은 한솔 사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전 다른 종목. 그런데 같은 한샘이잖아요. 아니에요. 한샘 38,000원과 한샘 14만 원은 완전 다른 종목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한테 같은 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지호님한테는 38,000원에 맞는 한샘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14만 원에 사신 분은 다른 한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지호님은 한샘 이 가격이면 제가 받을 거 없고요. 무조건 홀딩이에요. 그래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지호님 궁금하신 거 저한테 좀 많이 도움 받으실 수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되어지네요. 날씨 추우니까 그리고 12월 한 달 멋있게 잘 정리하시면 올해 괜찮은 1년으로 아마 지호님한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워낙 주식 잘하셔서요. 저도 뭐 어렵지 않게 오늘 상담했네요.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요.
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 지금 이 반장이 진행하는 슈퍼로의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전라도 광주죠. 예, 광주광역시를 가는데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워낙 오늘 2시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2시 20분으로, 좀 시간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죄송합니다. 추워서 그래요. 2시 10분부터 하게 되는 건 왜냐하면 지금 광주 쪽이 굉장히 눈이 많이 왔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도착을 해서 그 강의하는 곳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시 20분부터로 시간을 조정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시고요. 광주 상공에서 지하 1층입니다. 뭐 이런 광주 지금 날씨 안 좋다는데 이런 데를 뚫고 오시는데 좋은 이야기 많이 해드려야죠. 그죠?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13일은 저희가 의정부를 갑니다. 의정부 신한대학교 MNSR관으로 가니까요. 다음 주 2시부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재치하니까 확 느껴지죠? 이 안이 춥다는 거. 진짜 너무 추워요. 그래요.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느 사람 누구세요? 연희동에 사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영민이요. 영임이요? 영민이요. 영민이요? 네. 예. 영민 하니까 강영민 대표. 똑같네? 네, 비슷합니다. 그래요. 나이 어떻게 되세요? 35입니다. 35, 결혼하셨고,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고, 네. 왜 안 해요?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네. 그래서 신세계 푸드 같은 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많이 먹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영민님. 집이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고, 네,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본가는 연희동이고요. 또 사무실이 강남 쪽에 있어서 강남에서. 또 그래요. 생활합니다. 네. 집 따뜻하죠, 지금? 네? 거의 따뜻하죠? 저도 지금 사무실 쪽에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 사무실 쪽에서 태블릿 켜놓고. 그래요. 사무실 그래도 따뜻하죠? 히터 지금 틀어놔서 따뜻합니다. 부럽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네. 그래도 부럽다. 영민님. 우리 영민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테스트 네. 14,900원에 30%고요. 네. 유니테스트 3,200원에 30%요. 또요? 추워. 그 나머지는 그 하이닉스 있는데 그거는 반장님이 네, 그래요. 안 하시니까 일단 현금도 하겠습니다. 유니테스트. 오유 많이 드셨네? 네, 그게 그러니까 단기는 제가 안 하고요. 그 반장님 말씀처럼 그냥 중장기로 해가지고 또 가벼운 종목이나 이런 것들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그 네. 하이닉스의 납품 그 혜택 받는 회사들이잖아요. 그 회사들이. 잘하네. 근데 뭐가 궁금하세요? 이렇게 잘하시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좀 변동폭이 심하다 보니까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 예. 그리고 요즘에 뭐 DDR4 관련돼서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더 홀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반장님 생각하시는 반도체 쪽 그 후공정 쪽이잖아요. 이 두 회사들이 좀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아하하하. 그래요. 이것도 공부시켜달라는 거네. 네, 그죠? 어디에도 없는. 네, 시켜드려요? 네 시켜주시면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지금부터 제가 시켜드린다 그러면 이제 전화가 뚝 끊길 거예요. 네, 그래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디서도 공부 안 하니까 저라도 공부시켜드려야죠. 그죠? 그렇죠. 그래야지 뭐 차트 이런 방송에서 그런 것만 이제 그런 거 잘 안 보시지. 그죠? 네, 저는 반장님 방송 그 토요일날 보고요. 일요일날 재방송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거 그냥 하루에 일주일에
유튜브 같은 거 2번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종목들 유심히 봅니다. 그래요? 아유, 도움되니 다행입니다. 반도체. 반도체 공부를 여러분들이 진짜 잘 못하셨을 거예요. 못하실 거고,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할애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해드리는 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좋을 거예요. 연말인데, 그죠? 네, 그렇죠. 네. 반도체 쪽은 다들 뭐 그냥 차트만 보고 말씀해 주시는 데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죠. 근데, 예. 진짜 춥다. 제가 뭐 그 손 히터 같은 거 저도 가끔 쓰는데 보내드릴까요? 아, 홈난로 보내주신다고요? 아, 예. 홈난로요. 예, 보내주시면은 뭐, 감사한 마음으로 주겠습니다. 감사하면. 그래요. 반도체. 네,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죠. 네, 크게. 그리고 네. 비메모리. 네.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시스템이라 그래요.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요. 예. 예. 어디가, 우리 하이닉스는 어디예요? 하이닉스는 그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는 거의 다 메모리예요, 비메모리예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인데, 네. 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잖아. 저 뉴스 나온 거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 절반 넘었다라는 네. 본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메모리,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죠. 전 세계. 그거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메모리보다 비메모리가 커서 그 전 세계 그냥 크다라고는 안 하다고 뉴스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구나. 맞아요. 비메모리가 메모리보다 훨씬 큽니다. 전 세계 시장에.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그러니까 언론에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언론을 저도 뭐 이 언론 쪽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언론에 대해서. 뭐냐?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비메모리보다 훨씬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비메모리에 관한 코멘트는 보세요. 뉴스에서 자주 하는지. 왜 자주 안 할까? 왜 자주 안 할까? 우리나라가 비메모리가 별로 그렇게까지 강대국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네. 말하자면. 시장 점유율 많이 낮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별로 잘하지 못하니까 언론에서도 비메모리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리고 메모리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리가 훨씬 큰 시장인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비메모리가 훨씬 커요. 삼성이 우리 전 세계에서 반도체 1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인텔이 전 세계 1위예요. 네. 인텔 비메모리예요. 이게 왜 이럴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언론에서 왜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다들 그렇게 쓰거든. 메모리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전체 넘고 하고 삼성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몇 프로고 맞아요, 맞게. 근데 꼭 보면은 그 말만 잘 따라서 보면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이 더 큰 것 같고 전 세계 반도체에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국가로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 반도체가 쓰러지는 것 같이 막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그건 냉정하게. 비메모리가 훨씬 커요. 메모리보다. 네. 그 메모리 시장이 비메모리의 절반? 3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비메모리 훨씬 커요. 전 세계에서 삼성? 아니요. 반도체에서 인텔이 더 커요. 훨씬. 훨씬 커요. 무슨 소리냐? 우리 아직 갈 길 멀었단 소리예요. 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 메모리보다 비메모리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입장벽이 훨씬 높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비메모리는 메모리에서는 뭐 어떻게 뭐 다른 애들이 이렇게 해서 쫓아오는 게 뭐 이렇게 되는데 비메모리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실은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반도체에서 어디가 더 장사해 먹기 좋냐? 비메모리가 훨씬 좋아요. 우리 장사해 먹기 어려운 곳에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비메모리 진입장벽이 높아서요. 쉽게 못 쫓아와요. 네. 메모리 쫓아올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문제는 뭐냐? 우리가 비메모리가 약하다는 소리예요. 결국 메모리 쪽인데 앞으로 메모리 시장이 제가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 있을 때도 쟤네 미쳤나 봐요. 하이닉스가 4만 원, 5만 원이 보이고 뭐 미쳤나 봐요. 근데 진짜 제가 미쳤죠, 그죠? 예, 진짜 미쳤죠. 그걸 맞췄으니 그 당시
그래요. 지금 이제 4만 5만 원 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들 아마 이거 여러분들 오해 안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 반장이 그거를 무슨 뭐 점쟁이 같이 맞췄다. 그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다 안 된다 그럴 때 왜 혼자 그렇게 말해서 맞췄냐고. 운 좋았다. 맞아요. 운 좋았어요. 제가 뭘 그렇게 알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미쳐서 한번 계속 얘기했는데 맞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4만 원, 5만 원 간다고 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 세계 반도체는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 텀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잘 아실 거예요. 경쟁자 하나가 망하면은 그때부터가 바닥입니다. 거의. 네. 그리고 올라와요. 그런데 보통 메모리 시장이나 반도체에서도 메모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5년 주기로 잡아요. 아, 네. 이 사이클이. 예. 근데 적어도 그때 제가 2만 원 갔을 때가 언제였냐면 사이클의 마지막 이제 사이클이 바닥을 찍었을 때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차트 가지고 어머 하이닉스가 더 빠지네 안 빠지네 그걸 논할 때 저는 아닙니다. 4만 원 5만 원이 보입니다. 한 게 왜냐? 바닥을 찍었으면 바닥 근처에선 이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공부를 하고 냉정하게 하면은 경쟁자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거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본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올라온다. 왜 수요는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데 공급 부분에서 줄게 되면 결국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거를 제가 봤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결론적으로 맞았던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지금 메모리 시장이 우리나라 강해요. 근데 메모리는 5년 사이클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기술 경쟁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에는 5년 사이클이었는데 전 개인적인 느낌은 이제 5년이 아니라 한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사이클로 전 오히려 이 사이클이 지금 좁아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예. 전에는 그래서 요번에 바닥을 찍으면 요번에도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바닥을 찍는 게 뭐 5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적어도 2, 3년 동안 이 상승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사이클이 지금 5년이 아니라 2년에서 3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예.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올라온 시점을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이제 그 사이클이 거의 정점에 다 와 있다는 걸 저는 요즘 되게 많이 느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약간의 더 가고 덜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제가 저번 주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하실 때 결국 안 되는 전망이 안 좋고 굳이 안 되는 종목은 많이 빠졌을 때 요 약간의 상승을 먹기 위해서 덤비지 마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저번 주 혹시 방송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왜? 올라간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집니다. 네. 요걸 먹겠다고 덤볐다가 더 큰 화를 입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예. 예, 그러면 서울 반도체 얘기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상승하는 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반도체 업종 전체가.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먹기 위해서 하다가 잘못하면 이게 이 주기가 짧아져가지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네. 그때는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 하실 가능성도 큽니다라는 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왜? 주기가 짧아졌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지금 기술력이나 격차, 이 사이클이 옛날에 5년 사이클일 때보다 지금 훨씬 좁아져 있습니다. 네. 쫓아오는 시기나 어떤 이런 기술 개발하는 시점 자체가. 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IT들 무조건 뭐 대운 방송에서 차트상으로 얘기하면서 뭐 더 갑니다 어쩝니다. 근데 참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참 위험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져요. 왜? 반도체에 대해서 큰 업황이나 이런 걸 쭉 과거부터 공부를 해오고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생각보다 문제는 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국의 격차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뭐 우리나라 조선 따라잡을 때도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국가에서 기간 산업으로 계속 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회사 관둔 고급 기술자들을 데려갔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반도체도 그러고 있잖아요. 슬슬 지금. 근데 비메모리보다 메모리는 진입장벽이 낮은데?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거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저 메모리의 경쟁력을 많이 계속 과거같이 이만큼의 격차였으면 이 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요.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유니테스트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나 이런 거에 대한 덕택 때문에 요번에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지만 이제는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제 슬슬 네. 날씨가 먹구름이 약간씩 끼는 걸 보면은 네. 빨래를 슬슬 거둘 준비를 해야지 현명한 주부이듯이 저기서 먹구름이 약간 보이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날씨가 지금 내 머리 위에 태양이 쨍쨍 떠 있다 그래서 저기 먹구름이 살살 오고 있는데 어이구 괜찮네 하고 밖에 가서 몇 시간씩 놀다 오면 빨래는 어떻게 될까요? 피해졌죠. 현명한 투자자라면 슬슬 빨래를 거둘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뉴스들 보니까 네. DDR 쪽도 있지만 그 요즘 그 우리 컴퓨터 저도 노트북 쓰지만 네. 노트북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네. 거기에 그 하드디스크 자체가 바뀌어서 그거에 대한 혜택도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이닉스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이 좀. 네, 맞아요. 네, 지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중국과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유지하려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그쪽이라고 봐요. 그런데 왜냐 그건 왜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서 바꾸나면 아주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직접하라 그래야 되나요? 네. 막 이렇게 더 네, 작은 공간에 더 많이 싣는 게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한계가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그 좁은 공간에 더 이상 뭐 위로 싣는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밖에 이제는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나름대로 이게 성장의 키를 찾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성장의 키를 찾는 건데 맞아요. 그런 쪽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쪽으로 가고 중국은 이제 그쪽을 안 쫓아올까요? 쫓아오겠죠. 근데 그래서 이게 이 메모리가 그게 어려울 거예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게 또 그 영업 회사 성장이나 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맞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슬슬 먹구름이 조금씩 끼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슬슬 네. 조금씩 빨래를 걷어 들이시는 게 현명한 주부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닛 테스트 잘 드셨다니 뭐 다행인데 그래도 일단은 이제 현명하게 빨래를 네. 좀 거두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테스트인데 테스트는 나머지 그냥 짧게 할게요. 차트로. 네. 15,000원 정도 되는데요. 15,000원 정도 되는데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직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흐름 나쁘지 않은데 손절 라인만 잘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을 네. 얼마로 잡고 있냐면 손절 라인 저는 한 13,500원? 13,500원에서 13,000원에서 13,500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예, 그 가격이 깨지면 일단은 비중을 절반 이하로 줄여 놓으시고 보시기 네.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추세가 깨진다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추세 다시 살려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엔 추세를 안 깨는 게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공부가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회사 나가셨다니까 일 잘 처리하시고 집에 빨리 가서 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그래요. 이게 이렇게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공부시켜 드리려는 게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렇게 된 공부를 받아보실 기회가 없어요. 방송에서 하는 거 보면 뭐 다 레포트들 서로 읽고 그냥 앵무새들 같이 다들 똑같이 얘기하고 아니면 차트만. 그러니까 백날 가도 똑같은 이야기들 하는데 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훨씬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런 식으로 공부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전라도 광주를 가는데요. 광주 상공에서 가는데 2시가 아니라 2시 20분입니다. 2시 20분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도착해서 제가 거기 지금 교통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도로 사정 때문에 2시 20분부터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올 한 달,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 아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년 시장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3일입니다. 13일은 의정부에 있는 신안대학교, 옛날 신흥대학교죠. 신안대학교 에베네셀관에서 다목적2실에서 2시부터 하니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좀 제가 공부시켜드리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스피드 상담을 좀 빨리 그냥 들어갈게요. 좋습니다. 스피드 상담. 2분밖에 못하거든. 스피드 상담 들어가네. 가온미디어 40% 9,000원인데요. 40% 9,000원. 일단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 아직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흐름 나쁘지 않은데,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실적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뭐 강민 대표도 나와서 몇 번 얘기했지만 저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는데 실적이 정말 내년하고 해가지고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홀딩했고 계속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LF입니다. L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기서 저항을 받는데요. 20% 36,000원인데 글쎄 여기서는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이 안 나더라도.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는 걸 멈췄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조금 이제 버거운 구간인 것 같아요. LF 제가 그때 좋게 봤었는데, 좋게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버겁다라는 느낌을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LF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반등하면 그냥 손절 끊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고려산업인데, 고려산업은 33,000원 25%인데, 물론 여기서 다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급등 나왔을 때, 함부로 이런 가격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가격에서 이런 모습에서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빠져서 추세적으로 계속 이렇게 힘없이 빠지면요. 죄송한데 이분 손절 못 칩니다. 이 종목. 못 쳐요. 올라올 때까지 이분 죄송한데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 고려산업 뭐 알고 사신 거 아니거든요. 그냥 뭐 방송이나 뭐 누가 이렇게 또 얘기할 때 그때 보고 사신 것 같아요. 고려산업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 그렇게 잘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 매수 시점하고 그것만 봐도 알아요. 대충.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이라도 반등했을 때 그냥 손절 끊어주세요. 다음 종목. 유형컴텍 5,000원에 20% 3,500원. 이거는 이 가격에 홀딩하고 가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직 수익을 담보로 해서 이건 충분히 가보실 만한 가치가 있어요. 25%인데 앞으로 회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좀 계속 홀딩하고 가보십시오. 다음 종목. 인터플렉스인데요. 인터플렉스 15% 22,000원인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여기서 올라오는 모습은 나올 것 같아요. 올라오는 모습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이평선도 다 내려와 있죠. 이제 여기서 근데 시간 약간만 더 가지면 이제 이평선 다 뭉치면서 아니면 뚫으면서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22,000원이면 아직은 15% 그렇게 부담 없는 수준이거든요. 비중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 KT 서브마린인데요. 25% 7,200원이요.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 어때요? 뚫어내야 되는 시점에서 다시 밀렸죠, 여기. 요거. 여기서 뚫어내야 되는 시점에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버리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지받고 오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럼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서 다시 밀려버린다. 꺾여서.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야? 그 가격이 4,900원 정도는 깨면은 이거는 손절 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이런 지지가 안 나오고 이런 지지 상승이 안 나오고 밀려서 내려가서 오히려 여기까지 지지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다음 종목.
국도화학입니다. 국도화학 같은 게 25% 5만 원인데요. 5만 원. 네, 국도화학. 지금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 뭐 화학주로 평가하기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 일단 화학주 뭐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진 않죠. 예. 아주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라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한 4만 한 6, 7천 원 근처까지만 반등하면요. 이거는 그냥 손절 끊어주십시오. 5만 원까지는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 다음 종목.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16,000원 40%인데요. 일진 디스플레이도 어때요? 계속 밀려버리죠. 예.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런 데서 40% 이런 데서 하는데 결국 업황이라든지 이런 전망을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차트상으로 보면 그죠? 차트상으로 보면 여기가 뭐 뚫고 갈 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황이나 이런 걸 공부하시라는 게 이거예요. 안 좋은 것들은 요 뚫고 조금을 먹기 위해서 덤볐다가 아니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전망이나 이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아는 눈이 꼭 필요해요. 차트상으로는 어머 뚫으면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되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끊어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상리식품입니다. 상리식품 같은 게 25%, 19만 원인데요. 25%. 상리식품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일단 계속 올라가던 모습이 요번에 깨졌는데 지금 버텨주고 올라는 왔죠. 근데 이게 진짜 올라온 건지 아닌지 이럴 때 잘 보셔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접근할 때 보면 추세 어느 정도 쭉 상승했을 때 이 고점에서 많이 잡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럴 때 여기서 꺾이고 나서 다시 가는 것도 있고 물론 꺾이고 그냥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문제는 뭐야? 이 시점에서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꺾였는데 그래도 뭐 한 1개월 반, 2개월 됐는데 다시 기어는 올라오고 있죠. 그럼 아주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 이걸 살려줘야 된다고요. 살려주고 치고 나가지 않고 만약에 요런 데서 이렇게 올리다가 다시 밀려버리잖아. 이러면 빨리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물론 이러고 나서 뭐 다시 가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특이한 케이스를 바라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손절 가격 얼마? 12만 5천 원을 손절 가격으로 잡을게요. 다음 종목. 예, 엘피스입니다. 윌베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0%인데요. 1,350원. 이거 같은 경우에 그래요.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번 뻥 하고 그거 말하고 사신 거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뻥 할지 아니면 계속 이러고 한참을 더 갈지는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되도록이면 내가 이거 뭐 흐름을 되게 잘 알거나 이 종목 좀 수급을 잘한다. 그러면은 들어서 뭐 들어가 보셔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차트상으로 봐가지고 뭐 한번 이렇게 뻥 하고 이런 거 기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거는 조금 그냥 이 가격 근처에서 팔고 현금 들고 있다가 딴 거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1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부에서는 제가 좀 공부하는 부분들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시켜드리냐고 상담수가 좀 더 적었죠. 근데 그래도 그만큼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들을 공부시켜드려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거니까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2부에는 더 많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시켜드릴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계속 공부시켜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대신 이 반장을 많이 찾아주셔야 돼요.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그리고 무료 문자 지금부터 계속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2부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